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글거리는 링코입니다. 섬세함을 배우고 싶은 군씨입니다. 스타트업의 또 다른 여성 대표를 꿈꾸는 주반장입니다. 마켓컬리의 엔타이 페르소나인 인타코입니다.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이슈스는 지식 배송.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지식 늘 마지막에 하세요. 어. 앞으로 이게 나 너무 자존심 상해. 야 진짜 나 학원 다닐 거예요. 미쳐 멘트학원 좀 다녀요. 와, 뭐해요 지금 이럴 때예요. 지금 완전 아이디어 뱅크네요. 진짜 인생이 실전이라고 하는 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디님 저거 엄청 고민했을 거고. 저는 사실 이번에 준비를 좀 못했거든요. 네. 와 이게 티가 바로 나네요. 역시 실력은 노력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성실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이거 좋네요. 우리 지식 배송? 네네. 지식 배송 해드립니다. 네, 약간 들으니까 전 좀 찔리는 게 네. 우리가 진짜 지식을 전달하고 있나. 그럼 뭐 잡식 이런 건가요, 저희? 토크를 전달해 드립니다. 약간 잡식에 토크. 가까워서 네, 잡식. 뭐 카더라도 저희 많이 얘기하니까. 그럼 잡식 원래 그런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 원래 뽑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 뭐가요? 설탕 덩어리 꼭지. 뽑기. 오케이. 자, 그래서 맛있는 것들로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어때요? 맛있고 행복하게 살면 되죠? 가끔 인스턴트도 먹고 그럼요. 해야죠. 항상 뭐 박사님 얘기만 들으면 힘들어가지고. 그거 들으시고 싶으면 세바시 이런 데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또 저희는 오늘도 멘트 전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멘트 전쟁을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나름의 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타코님 뭐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감사하게도 팟빵에서 10월 추천 팟캐스트 목록에 선정이 됐습니다. 참 그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의 성취감이 그럼요. 있네요. 저희는 항상 이런 또 작은 성취 항상 감사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후기도 들려주시고 그런 게 있는데요. 정성스러운 후기 남겨주신 분 계시죠? 네, 한이 KJ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 중인 IT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사실 이직을 고려 중이지 않은 직장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옳은 말씀. 유명하지 않아도 좋은 스타트업은 어떻게 알아볼까 궁금해서 찾아보는 중이었는데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좋네요. 와우. 재미있게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와,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주행. 진짜. 네, 사실 IT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안 쓰거든요. 두 군데 네이버, 밖에 쓸 데가 없죠. 카카오. 카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 거기인데 거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직을 고려를 하시네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갈 데가 없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스타트업으로 아예 그쵸. 경력자로 가시는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그럴 같고 수 있을 아니면 것 아예 외국계로 가시는 그렇죠. 케이스도 뭐 사실 있고. 스타트업 쪽에서는 엄청 환영이죠. 그렇죠. 네라카토. 네라카토. 네라카토의 두 네라카토 또 오랜만에 얘기한 뭐죠? 진짜 네이버, 오랜만에 카카오, 라인, 토스 출신은 그냥 무조건 뽑자. 아. 사실 개발자에 좀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다.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직군의 기획자나 이런 분들도 환영이죠.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신뢰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업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이 KJ님도 어디로 또 꿈꾸시는지 모르겠으나 또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영역이 있으시면 또 다시 후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캐지 않을게요. 네이버인지 뭐 다음인지 이런 거 캐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들 뭐야 이렇게 괴로워하지 그냥 마시고. 분당 쪽에 계시겠죠. 여기 어디 계시겠죠 뭐. 자, 그렇습니다.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이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외에 또 저희에게 또 좋은 소스 주신 분이 계시죠, 군수님? 네, 구리구리 동동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영어인강 화상 영어 쪽도 털어주세요. 야나두 취현스쿨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링글 한혜진 머델인 것도 스타트업인가요? 잘 살렸어요, 머델. 어학적 부탁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구리구리 동동하면 뭐 떠올라요? 우리 못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양동근. 양동근, 그렇죠. 논스톱 때 그렇죠. 약간 양동근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랑조 생각했는데. 저도 그랑도 생각했어요. 더 위에구나. 그랑조의 그 토끼 친구가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요? 알았다 구리. 네, 맞아요. 알아요?
우리 Z세대. 저는 그 양동근 왜냐하면 전 몰랐는데 음. 작년에 그 뉴논스톱 다시 뭐 리턴즈를 해가지고 아. 다 모여가지고 토크쇼 했거든요. 어. 그래 그것 때문에 다시 구리구리 동동. 과연 우리 구리구리 동동님은 그랑존지 논스탑인지 궁금합니다만 어쨌건 여기 되게 좋은 소스 주셨어요. 너무 좋죠. 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에듀테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어 쪽으로 한정돼서 할지는 뭐 고민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획을 조금 고민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재밌는 플레이어들도 많고 맞아요. 사실 여기서 언급하셨지 않았지만 야나두가 사실 야나도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야나두도 있고 저는 그 산타 토익하는 리드. 리드. 거기도 조금 예전부터 되게 네. 근데 관심 있게. 에듀테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한 그 기업들도 있고 BM도 그쵸. 좀 새로운 것도 있고 언급돼 있구나. 네. 한혜진이 모델하는 것이 튜터링. 맞습니다. 맞죠? 튜터링. 거기가 여성 CEO 네. 아닌가요? 심지어 그래요? 공동 대표인데 김미 대표. 네, 김미 네. 대표님이랑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리구리 동동님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소재를 주시면 사실 뭐 바로 이번 주에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또 그렇게 또 이제 급조하는 것보다는 준비한 거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는 저희가 준비한 것들로 에피소드를 꾸려볼 거고요. 네, 그럼 요거 되게 시기가 재밌었던 게 네. 사실 지금 퀄슨인가 퀄슨 회사가 지금 블라인드 쪽에서 약간 화제가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거기서 스타트업인데 그 생활 영어 생활 영어? 클래스 리얼 클래스 네. 리얼 클래스 하는데 회사인데 음. 최근에 블라인드에 몇몇 아니 블라인드 처음 이제 타일러가 약간 광고하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회사에 대한 불만을 누군가 오. 썼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깠나 보네요. 네, 다른 데가 이제 회사 쪽이 나와서 음. 사실 거짓말하는 건 너 아니냐 뭐라 하면서 조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털어줘달라고 해서 혹시 뭐 연관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네네네.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이 후기로 나온 이 에듀테크 기업만으로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리얼 그쵸. 클래스, 네. 뭐 산타 토익, 그다음 그 뭐죠? 그 콴다 거기도 그렇고 어쨌건 우리나라가 입시 제도가 아무래도 좀 과열된 부분이 있어서 사교육 시장이 사교육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 또 외국어의 부분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또 영어에 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나와도 계속 잘 되는 게 이제 이런 에듀테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DA와 YBM을 그렇죠. 그렇죠. YBM이나 뭐 파고다, 뭐 해커스, SDA도 많이 하잖아요. SDA 36. 36. 우리 5명이 있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거기 어디죠? 저희 그 잡식에 또 해외 그 프린스턴 리뷰가 아니라 그 월스트리트 영어? 인수한 데 있잖아요. 그 모르겠어요. ST 유니타스? ST 유니타스. 거기는 전설이죠, 전설. 비교가 거긴 갑자기 매출이 거의 한 확 커가지고. 4천억 이상 나온 데니까. 거기서 근데 그래요? 스타트업이었죠. 그쵸, 스타트업이었죠. 스타트업이었죠. 거기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분 대표님이 아마 그 컨설팅 쪽인가 출신이실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비인가 컨설팅 쪽 출신이셔서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조금 감춰져 있지만 그럼요. 강자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구리구리 동동님 저희가 이거 준비해서 궁금하신 분들 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후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에게 궁금한 거를 좀 얘기해달라. 마치 먹방하는 유튜버한테 오늘 좀 그거 좀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막 이런 거 그거를 이렇게 싸서 먹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이 방송 준비하시는 거 아니죠? 네, 저요? 표정이랑 그 제스처가 되게 영상에 원래 그래요. 원래 뭐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해야지. 방금 거는 약간 좀 되게 더 센- 격했다. 되게 리얼했다. 리얼했다. 뭔가 얘네 먹방 보시나? 별풍 쏘고 싶었다. 링고가 나한테 별풍 쏘고 싶었다. 괜찮네요. 자, 타코님 에피 1 댓글 네, 계속 꼭. 하고 있나요? 그럼 저희는 항상 하겠습니다. 그래서 1에피 1 댓글이니까 오늘 에피소드 들어주신 분들 꼭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주제를 항상 스타트업을 얘기할 때 항상 대표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그렇죠. 우리 상디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으로서 많이 알려진 회사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요새 최근에 TBCF 그 전지현 씨가 나온 TBCF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마켓컬리라고. 그래서 이 회사는 유기농 신선 제품 배송 판매하는 그런 스타트업이고요. 네. 네, 거기에 어쨌든 대표이자 창업자이신 김슬아 대표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켓컬리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핫하죠. 뭐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전에 이제 전지현이라는 탑급
탑급 진짜. 어떤 모델을 썼다는 측면에서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진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종이 상자로 다 바꿨던 부분도 약간 이슈가 됐었고 아주 최근에는 어떤 게 이슈가 됐었나요? 타코님? 다른 분들? 그거 택배. 택배 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이제 뭐 샛별 배송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존의 샛별 배송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뭐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야 보면 택배 사업자 인증을 안 받고 쿠팡 같이 자체 그냥 차를 이용해서 배송을 한 거죠. 원래 대부분 택배를 쓸 때는 예를 들어 저희가 쇼핑몰에 시킨다고 하면은 제가 뭐 알고 있는 뭐 한진 택배, 뭐 CJ 택배 이런데 택배 회사를 통해서 가는 거였는데 쿠팡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택배 자체. 라이센스를 안 받고 자체로 보낸 거죠. 원래는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택배비를 안 받는다는 명분하에 그냥 제품비 안에 포함됐던지 아니면은 무료라는 명분하에 그런 식으로 보냈던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켓컬리가 하는 콜드체인 그런 신선식품 배송이 원래는 기존 택배 사업자들이 잘 안 하던 왜냐하면은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나오고 수요가 많이 없었던 시장인데 최근에 그 수요가 생기면서 이런 콜드체인 쪽으로 하셨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걸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식적으로 법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부적 우회적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운송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고 하시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쿠팡이랑 같이 신청을 했는데 마켓컬리 쪽만 됐다고 최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것 중에 나왔던 콜드체인 방식, 그러니까 계속 그 신선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가점을 받지 않았나, 그렇죠.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막 저도 정확히는 물류 전문가 아니 자세히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물류 거점들 있잖아요. 큰 물류센터가 최소 5개인가? 최소 5개 정도 있어야지만 전국에? 그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대요. 아. 그런 식으로 기본 조건들이 다 있고 그리고 물류 라이센스 받으면은 이제 기존의 그 배송차 같은 탑차라고 하죠. 그 냉동차들이 저희랑 똑같이 그 흰색 번호판이었는데 이제 배송이 되면은 배. 노란색 번호판으로 배로 바뀌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공식 그 운송 그 사업자 인증을 받은 차라고 볼 수 있죠. 네. 노란색은 영업용은 다 노란색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택시도 노란색.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배 사업자로 지정 받으면서 이제 좋은 점이 증차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는 장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도 약간의 공차율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켓컬리 것만 지금은 배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약간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사실 택배 사업자가 되면 다른데 물건도 같이 그냥 배송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또 약간의 매출도 기대할 수 있는 좀 고정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뭐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뭔가 일단은 마켓컬리가- 확장성이 더 목적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사이드 이펙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워낙 기존에 택배하던 업체들도 많고 기존에 깔아놨던 인프라를 제가 봤을 때는 마켓컬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콜드체인 쪽에는 조금 강자긴 하지만 일반 택배나 일반 배송은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데들이 많잖아요. 뭐 한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업 태생 자체가 그런 뭐 트럭이나 그런 물류. 물류 운송회사인데 그런데 이기기에는 당연히 쉽진 않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이제 최근에 그런 되게 좀 약간 색다른 부분처럼 전 느껴졌어요. 비즈니스를 뭐 어떤 식품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택배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요 부분 이제 서비스 얘기를 계속 좀 해볼까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이 대표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저는 그 이번 확장한 게 그동안 마켓컬리가 갖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얘기 중 하나가 이제 네. 인프라에 투자 안 한다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인프라 쪽에 좀 항상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 품절 대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오배송 이슈도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상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차피 뭐 대표론이니까 네. 또 얘기하다 보면은 마켓컬리 서비스가 좀 자연스럽게 묻어나면서 얘기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듣다 보니까 전 그 생각이 든 게 사실 마켓컬리가 커가는 과정에서 빨리 키워서 빨리 팔 것이다라는 맞아요. 썰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근데 되게 지배적이에요. 그 저희도 전에도 방송에서 전에도 네, 여러 전에도 번 한번 언급했었죠. 근데 이게 뭐 김슬아 대표님의 그러니까 그 출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약간 색안경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걸 끼는 것도 있을 테고 투자사들이 사실 워낙 빵빵해서 빵빵한 투자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밸류에이션을 빨리빨리 키워서 이제 엑싯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눈초리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매각서를 부인한다는 기사도 떴고 지금 타코님이 얘기하신 대로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요걸 그냥 단순하게 빨리빨리 해서 어딘가에 엑시트 시키겠다기보다 그냥 이 회사 자체를 좀 진득하니 이 BM을 더 키우겠다라는 의중으로 좀 읽히긴 하네요. 아니면 반대로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잘 그럴 수도 안 있죠. 돼서. 충분히 네, 뒤에서 뭐 그래, 시도는 그리고 있을 또 수 이게 있죠. 서류 딱 넣었는데 이게 인증도 나오고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풀 페이퍼도 저는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좀 보여요. 이게 그냥 팔 거였으면 지금 쿠팡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런 뭐죠? 스티로폼 같은 거랑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하다가 사실 팔면 되는데 이제 뭐 안 팔렸는지 아니면 생각을 바꿔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사업을 계속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요거 풀페이퍼로 바꾸자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한 것처럼 보이나 이제 다들 얘기하듯이 이거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있더라고요. 또 어쨌건 뭐 사회적 책임적으로 풀기에도 되게 좋은 이슈긴 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CSR 하기에는 기업 자체가 아직 근데 수익도 안 나고 CSR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마켓컬리를 사용하시는 특히 초기에 들어가셨던 그렇죠. 분들은 특히나 이 유기농 맞아요. 플러스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어서 소비자들 요 원하는 쓰레기에 대한 이슈 문제 제기가 아마 계속 있었을 거예요. CS가 쓰레기는 그때 군신님이 그 저번 방송 예전 방송에서 한 번 언급을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뭐 회수하는 시스템까지 맞아요. 만들었지만 있죠. 사실 그것도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어서 저는 최근에 쓱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아, 생각나는데. 좋은 관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쓱세권으로 하면서 우리는 쓱세권. 불필요한 포장지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니? 저는 그리고 뭐 아까 뭐 CS를 생각했지만 저는 비용을 마케팅의 언어로 잘 푸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그렇게 왜냐면 아까 제가 엔터 페르소나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마켓컬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 일반 그 고객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인 거예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환영하실 왜냐면 나는 개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켓컬리라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가치가 확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충성도도 높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잠깐 물어보면 왜 자신은 약간 반대되는 페르소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이런 표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안티 페르소나. 그 페르소나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일단 남성이고요. 나이대는 아마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네, 1인 가구가 아니고. 그렇죠. 저는 1인 가구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지역이 이제 서울권이 아니라 약간 경기권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벗어나 있는 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켓컬리가 갖고 있을 그들의 페르소나는 제가 좀 배척점에 있는 사람이지 않나 뭐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마켓컬리가 저 이번에 그 조사하면서 좀 사용해보고 했는데 그 제품군들도 보면은 확실히 저가 선택할 만한 제품이라기보다 선호나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더 맞습니다. 마켓컬리는 저는 여전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 네 페르소나고 엄청 DM을 뭐라 해야 되죠? 푸시를 푸시를 너무 잘해주니까 아 그래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리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아 맞아. 뭐 5% 쿠폰 아직 판매 촉진 뭐 이런 거를 너무 잘해요. CRM을 잘하는구나. 네 맞아. CRM을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마켓컬리라고 하는데 그 프로모션 티켓이 너무 잘 와서 거의 아까 뭐 100% 안 내고 할인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늪이라 그러고 지옥이라고 개미지옥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러면 페르소나가 돼야 돼요. 페르소나 아닌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너무한 것 같아. 업셀링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좀 소비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마켓컬리의 그 CEO가 이제 여성 대표로서 사실 이렇게 창업하는 스토리가 사실 그게 진짠지 가짠지 우리가 뭐 진위업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토리텔링 자체가 자기가 맞벌이를 하면서 뭐 그 뭐라 그러죠? 장을 봐야 되는데 이제 장을 보면은 항상 버리게 되고 아니면 늦게 퇴근하면은 못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딱 아침에 먹을 수 있을 만큼 받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뭐 이분이 외국계 금융사에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홍콩에 계셨고 맥켄지에도 홍콩 계시고 베인도 있었고 베인 계셨어요. 그래서 컨설팅 펌 같은데 있으시면서 컨설팅 왕이셨네. 그러네요. 뭐 맥켄지랑 베인까지 다 다녔으면은 3대 중 2군데 다니시는 그렇죠. 뭐죠?
뭐죠? 아 갑자기. BCG? 그렇죠. 네, BCG죠. BCG 빼고 그거 다시. 빼고는 다 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적인 전력이 좀 있으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이분이 민사고 출신인 것 같아요. 아 민사고요? 네, 음. 민사고 아. 출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셔서 음.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었던 아, 대학교 레이 웨슬리 네 웨슬리 다니 거기 정치외과 학과 정치 다니시고 음. 그럼 자연스럽게 김설아 대표님 조금 더 이제 스펙과 네. 이력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웨슬리에서 정치외교과 하시고 뭐 말씀은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좀 더 세상을 내가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셨대요. 와우. 근데 그 은행이 뭐 우리 뭐 음. 비하는 건 아니지만 또 KB 이런 데가 아니라 아. 골드만삭스 홍콩 지점 딱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고 월스트리트. 홍콩이구나. 홍콩입니다. 국제 금융의 중심. 그럼요. 아. 당시엔 그래도 지금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지금은 응원합니다, 난리, 홍콩 난리, 여러분들. 난리가. 네. 그리고 이제 음. 거기서 계시다가 음. 맥켄지 홍콩에 계시고 음. 그다음에 아마 베인은 한국에서 다니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음. 베인은 한국에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창업 스토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되게 푸디신가 봐요.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좋아하시고 또 아무래도 계셨던 업계 자체가 사실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그 작은 즐거움이 약간 먹는 것 쪽으로 발현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도 이제 푸드 쪽으로 가시게 된 거죠. 주변 분들도 이분이 어느 정도 그 F&B에 관심 많은 걸 아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고용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본인의 전문 분야도 사실 아니고 이분이 뭐 한식 자격증도 다 갖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쪽 그래요? 경력이 없으셔서 네. 뭐 이제 그랬었고 그리고 이분 원래 공동 창업이세요. 어. 컬리가 그 같이 컨설팅에 계셨던 분이랑 맞아요. 남자 또 다른 대표님이랑 이제 어. 공동 창업을 하셨던 거고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도 항상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장 보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먹는 거 한 번 먹을 때 잘 먹자 해서 약간 유기농 좋은 제품, 좋은 먹거리 이런 데에 또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그걸 한번 유통으로 풀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마켓컬리가 된 거죠. 맞아요. 그 두 분이 원래 그런 맛집 찾아다니시고 네. 그런 쪽 관심이 두 분이 원래 많았대요. 그런 동호회에서 네. 만났다고 저도 네, 맛집 그런 동호회에서. 거를 본 것 같아요. 회사 내 그렇죠? 맛집 동호회. 맞습니다. 아 회사 내 맛집 동호회. 네, 회사 내 맛집 동호회에서. 그래서 김수라 대표님이 어쨌건 이렇게 마켓컬리를 잘 하고 있고 뭐 한간에는 전지현이 마켓컬리를 쓰는 사용자다. 네네네네네. 너무 좋아서 그분이 자신의 브랜드를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지현을 선택했다 했는데 굉장히 그거는 마케팅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 보통 연예인들이랑 광고 계약할 때 뭐 인스타 몇 번 언급, 그다음 어떤 기자회견 할 때 이런 얘기 이런 거 보통 다 기본 다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그 얘기가 나와서 젤라또랩이라고 태연 써서 되게 잘 된 스타트업인데 그 네일 네일, 아트. 예. 거기도 태연이 원래 이제 네일을 좋아했고 그쵸. 뭐 그래서 그 계약한 거보다 사실 더 조금 활발하게 홍보를 해줘서 최근은 아니지만 재계약할 때도 원래 다른 연예인으로 바꾸려다가 태연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태연으로 또 했던 얘기 있는데 오. 전지현은 이제 재계약할 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계약을 계속. 네. 재계약 시즌이 슬슬 왔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내년 정도. 내년 되겠죠. 정도일까요? 근데 확실히 TV 광고가 주는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정말 아직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뭐 부모님 세대들도 야 전지현이는 뭐 그런 거를 시켜 먹는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저희 언니의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마켓컬리 텔레비 영상 광고 보고 전지현 쓰는 거 보고 어, 저희 부모님께서 네. 와 쟤네는 뭔데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쓰지? 어. 아 대표가 무슨 재벌 2세인가 보다 아. 3세인가 아. 보다 돈이 많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셨을 그렇게 정도로.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럼요. 어쨌건 이 스타 마케팅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돈이 많긴 하죠. 투자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시리즈 D까지 받았고요. 시리즈 D를 처음에 시리즈 D 1,000억 플러스를 받았고 최근에 2019년 5월에는 힐하우스 캐피탈 그룹이라는 중국 벤처 캐피탈에게 350억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D만 1,350억을 받은 거예요. 대박이다. 밸류 얼마 받았을까요, 얘네? 그러니까 밸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밸류가 훨씬 실제 높죠. 받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지분이 얼마나 탔을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잠깐 딴소리일 수 있는데 중국 캐피탈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혹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 저는 뭐 잘은 모르는데 그냥 아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이거는 뭐 그 중국 쪽에서는 약간 섹터별로 그냥
약간 묻지마 투자도 한대요. 아. 어디 투자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 투자처마다 아, 아. 다르겠지만 그냥 거기 일단 중국은 자본도 많고 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산업조사까지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게 아니 산업조사 기업조사까지 하기에는 힘든 게 있으니 그냥 섹터별로 넣는다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 완전 눈먼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가는 데도 많대요. 많다. 네. 어쨌건 계약서도 빡빡하게 안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뭐 시리즈 D에서 첫 번째 D 거기 투자에는 뭐 한국, 미국, 러시아 캐피탈도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 더 파머스 마켓컬리가 어떤 서비스로는 인정을 받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는 아마 시리즈 C가 지금 세콰이어한테 네. 500억 플러스로 받은 걸로 돼 있어서 네. 이 이후로 아마 이제 해외 외국 이제 캐피 음. VC 쪽에는 좀 세콰이어가 소개를 해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저게 그냥 테크트리 타는 거죠. 그쵸, 그쵸. 국내에서 시리즈 A까지는 국내 VC로 받고 B부터는 이제 거의 세콰이어가 근데 좀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 네, 많이 쿠팡도 세콰이어 들어왔고 아. 사실 쿠팡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세콰이어 투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테크트리를 잘 타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최근 그 중국 VC한테 350억 받은 건 되게 의아하긴 하네요. 단독 투자 그 전에 게 계속 1,000억 이상을 7개 회사가 같이 들어갔는데 아니면 중국 시장을 내다보고 근데 중국에는 험한 아니요. 생성이 있어가지고 힘들 안 텐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 해외 그러니까. 진출보다는 아마 아까 우리 인프라 얘기도 했지만 그 단기적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아마 좀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근데 라운드를 돌면서 어쨌든 뭔가 조금 더 큰 시장을 바라본다는 비전을 또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근데 마켓컬리의 서비스 어떤 BM 자체가 새벽 오늘 뭐 11시에 하면 새벽에 받는다라는 건데 그냥 중국 얘기 나와서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밖에서 사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막 뭐를 잘 안 해 먹는단 말이죠. 아침은 저녁은 뭐 하나를 해서 먹지만 그래서 이 마켓컬리가 과연 아침에 오는 게 중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중국에서 있을지. 이제 알리바바에서 그 신유통 얘기하면서 허마생션이라고 거기도 신선식품 파는 그런 마트 같은 건데 네. 그게 엄청나게 인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허세권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허마식품 근처가 있으면은 그냥 생활이 윤택해지고 엄청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국도 그쪽 바람이 엄청 크게 불고 있고 그러면 또는 뭐 1인 가구에 대한 거기도 뭐 엄청 증가하고 있죠. 니즈가 높아서 고령화도 그럴 수도 심해지고 있겠네요. 있고 1인 가구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없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잠깐 이 마켓컬리 어떤 투자 라운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슬아 대표가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페르소나와 이 사람의 어떤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랑 너무 잘 맞죠. 네. 네. 너무 잘 맞고 이분이 그래도 여성분이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음식이랑 이런 데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런 분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마켓컬리가 그 새벽 배송으로 어떻게 보면 뜬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직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셀렉트였거든요. MD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 제품군이 큐레이션? 유기농 큐레이션해요. 좋은 제품. 그래서 뭐 인터뷰에 의하면은 우유 하나 입점시키는데 1년 걸렸다. 좋은 우유를 찾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좋은 제품, 좋은 먹거리를 살고 싶으면 마켓컬리에 와야 된다. 근데 그걸 했던 대표가 정말 이런 음식이나 좋은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이다라는 게 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동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김슬아 대표만 부각을 맞아요. 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이 서비스 BM과 김슬아 대표가 더 궁합이 잘 맞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분은 박기남 이사라고 나오는데 맞아요. 요분은 젊으시던데. 젊고 이분이 아마 내려오셨을 거예요. 공동대표 체제가 아닌 걸로 그래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한 5살인가 6살 좀 어리세요. 예, 그 5살 어려요. 그 누나한테 그냥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 많이 잘하시는 것 같고요. 누나 잘하니까 누나가 해. 나는 실무 볼게. 이러고. 실무가 재밌더라. 이러고. 아니 그 이제 아까 택배 보장은 내가 할게 누나. 그렇죠. 박길라. 나는 지시만 해. 아니면은 진짜 뭔가 뒤에서는 일을 잘 하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쨌건 뭐 남녀의 어떤 그거를 나누자는 건 좀 그렇지만 확실히 아무튼 여성 대표가 잘할 수 있는 브랜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서비스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여성 대표의 터치가 잘 묻어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초기 타겟 자체 소비 타겟층 자체가 음. 여성이 위주였기 때문에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감성을 더 이해하는 게 그리고 남성보다는 같은 여성이 조금 더 그렇죠. 수월하죠. 아무래도 네. 문득 든 생각이 어. 그 지금은 아닌데 초창기에는 이제 어. 헬로네이처랑 되게 비교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헬로네이처의 어떤 브랜드 디자인 로고나 뭐 UI UX 그다음에 마켓컬리 걸 지금 보면은 마켓컬리게 훨씬 더 여성분들을 어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색상부터 어. 그 고유의 그 퍼플이죠 보라색. 보라색 쓴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마켓컬리가 갖고 있는 그 폰트 네, 같은 폰트가 것도 예뻤고. 굉장히 여성분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헬로네이션 최근에 그 캠핑 클럽인가요? 거기에 약간 이효리 그 엄청 핑클럽 PPL 거기서 레디쿡 뭐그 밀킷 뭐라고 네. 하나요? 그거 이제 반조리 제품 같은 거를 잘 계속 노출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헬로네이처도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거긴 대기업 끼고 있으니까 이제 아, 그렇죠. 네. 어디 대기업 끼고 있나요? SK 아, 그런 건가요? 플래닛 어,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SK였나? 인수한 거 아닌가? 인수죠. 네, 나중에 인수했어요. 인수했어요. 그쵸. 인수했어요. 음. 그게 원래 그 박중 대표님이 투자했던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엑시트 박지훈 네, 대표 박지훈 대표님. 거기다가 행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황금의 펜타곤 때부터. 아, 참 방금 해서 진짜 봐야 되는데 이제 아예 구할 수가 오늘 없네. 안 나오는 에피소드가 없는 것 같아요. 라스의 염경환님처럼 게스트가 아니지만 패널이 항상, 아니지만 출연하는 항상 것 있는 것 같은. 같은 그런 네. 느낌적인 근데 느낌. 저는 그 김슬아 대표님 처음에 창업스를 들었을 때 좀 신기했던 게 음. 확실히 그 컨설팅 맞아요. 그 출신이시다 보니까 음. 이 사업을 기획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남달랐던 게 어떻게 보면 물류 회사에 좀 가깝잖아요. 당연히 서비스가 소비자들랑 접점 부분도 잘하셨지만 이 물류 쪽이 강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콜드체인이나 이런 게 물류가 중요하다면 근데 물류 쪽 분들 얘기 들어보면 쉽지 않은 거를 잘 해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겪어야 될 부분이고 왜냐면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폐기율이 1%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와. 근데 그쪽 시장에서 콜드체인 중 폐기율 1%면 진짜 대단하다. 기적적인 엄청나- 숫자래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듣고 보면은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 거 그러면 데이터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근데 드네요.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컨설팅 출신이다 보니까 원래 컨설팅 다니시는 그 맥킨제 유명한 그 로지컬 싱킹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해하셨대. 왜냐면 전혀 모르는 분야고 그렇죠.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리고 없던 서비스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시장에 대해서 타겟해 들어가는 방식부터 이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의 대세인 뭐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셨죠. 어떻게 보면 진짜 컨설팅 같이 논리적으로 하나 뭐 이게 트리 뭐 생각트리 해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단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컨설팅 출신이신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이 물류 시스템 꾸릴 때도 네. 이건 좀 반 거짓 수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음. 그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보고 그걸 많이 참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 아마존 홍보하려고 많이 이렇게 깔아놓고 영상이 많거든요. 그거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물류도 결국은 이 로직이나 어떻게 뭐 그렇죠. 뭐 어쩌건- 피킹 패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이 단가 싸움이거든 진짜. 뭐 10원 단위 100원 단위 싸움인데 그러겠다. 그걸 아끼려고 아마존 거를 엄청 보고 실제 물류 센터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분석하셨대요. 왜냐면은 전문가도 고용하셨겠지만 처음에는 그 아까 공동 창업자라고 하신 분이랑 같이 그거를 막 기획하고 꾸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그런 출신적인 게 조금 발휘가 되지 않았나. 근데 아마존 동영상 물류 동영상은 제가 본 거는 거의 키바 로봇이 움직이는 것밖에 없지 네네.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을 아마 그 뭐 설명하는 것도 좀 있고 음. 어떤 프로세스로 이 물건이 들어와서 풀필먼트 센터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엄청 많아요, 배송되는지가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마켓컬리가 독특한 게 저는 뭐 두 가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처음에는 이거는 뭐 그냥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자체 개발한 수요 예측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그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데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자동 배송이나 택배들이 물류 분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마켓컬리는 다 사람 수작업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배송을. 없는 게 여기는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아마존 같은 경우 FBA라고 하잖아요. 풀빌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뭐 미국은 땅덩어리 크니까 택배를 어떤 허브에다가 모아놓고 그거를 뭐 수요 예측해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시간 맞춰서 보내든지 이렇게 창고 형태로 쓰는데 지금 마켓컬리 창고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이니까 그날 입고해서 바로 보내는 네. 거예요. 보통 4시까지 마감 쳐가지고 4시 이후로는 다음날 배송이고 4시 전에 시킨 거는 이길 배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시 전에 들어온 게 바로 나간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할 수가 없겠죠. 예, 일반적인 택배 업체처럼. 그리고 좀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 아까 상대님 말씀하셨던 그 폐기율 1%도 되게 경이로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항상 그 마켓컬리가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그 품절 논란. 그러니까 품절이 너무 일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라는 의미가 수요를 예측했다고 뭐 말씀하시고 아마 데이터를 보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물건을 덜 갖고 오는 것도 있을 수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말인지 1000명이 구매할 것 같은데 음. 우유를 그냥 100병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100명이 선착순으로 사버리면은 품절 뜨고 그러면은 폐기율은 제로. 어차피 팔았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더 필요했던 그 수요는 못 채워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이슈도 식이 있어요. 또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희소성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희소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상대도 살짝 얘기했던 대로 6시 7시가 넘으면 웬만한 제품들이 조금씩 매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 마켓컬리에 살 땐 좀 일찍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약간의 고객을 좋은 의미의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쿠팡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쿠팡 품절- 프레시. 네. 그냥 쿠팡 뭐 물론 이제 물건의 차이는 좀 있지만 네. 이렇게 품절 된다라는 건 사실 약간 빛 좋은 개살구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 마음에 들어, 근데 살 수 없어. 맞아요. 그 이거는 약간 전 또 괴롭더라고요. 전 그러면 바로 이제 이탈. 저도 약간 바운스 그래서 되죠. 그래서 저희는 페르소나가 아닌 걸로.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입점 업체들이 불만도 많았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맞아요. 4시까지 맞추려고. 왜냐하면 마켓컬리에만 입점한 게 아니라 다른 자체 데도. 오프라인에서 그쵸, 팔고 그쵸. 하는데 왜 여기 솔직히 처음에는 매출이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하루에 몇십만 원 나는 것 때문에 여기에 계약에 맞춰서 다 따르기 힘드니까 하여튼 초기에는 그런 품절 논란도 사장님 전에 사장님 왜 안 보내세요 하니까 이거 오늘 뭐 안 보내면 오늘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품절을 했을 수도 있지 그런 않을까? 것들이 아마 네. 좀 그게 결국에는 그 수완이 아닌가. 뭐 영업 관리자나 그쵸. 물류 관리자의 수완이죠. 이거 저희가 앞으로 기대 효과가 얼마가 나올 테니 저희한테 매주 이거 뭐 이렇게 주세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런 전략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온전히 다 데이터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또 온전히 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푼 건 아니고 적당히 데이터를 볼 거는 보고 여기 실제로 최근에 많이 그 뉴스에 나오는 게 대멍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뭐 먹여주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시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 대멍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수의 직원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좀 의사결정할 수 있게 잘 인프라를 깔았다라고 요새 성공 사례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마켓컬리가요? 네네, 마켓컬리가. 그리고 뭐 동시에 지금 구시님이 얘기하신 대로 또 물류창고 쪽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요 건폐율 1%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엄청 갈아 넣고 있을 거예요. 물류 네. 쪽도 지금 엄청 갈리고 있고 MD 쪽도 되게 많이 갈렸다는 얘기도 그쵸.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슬아 대표님의 암에 좀 가까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동 창업 초기에 했던 멤버들끼리 좀 끈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사실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성장을 했고 그 말인즉슨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옅어질 수 있죠. 옅어질 수 있고 사실 그 옅어진다라는 것 중에는 오히려 좋은 문화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몇 명 없을 때 뭐 아름아름했던 게 이제 체계화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팀원들이 기존 초기 멤버와 갈등을 빚었을 때 김슬아 대표는 늘 초기 멤버의 손을 들어줬다. 뭐 그런 얘기가 몇 번 들렸었어요. 안으로 구웠군요. 네네네. 그게 뭐 장점. 나쁘다고 할 수는 그쵸, 없지만 네.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건 또 사업을 확장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또 양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근데 또 들고. 그렇게 되면 밑에 직원분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직급상은 좀 밑에 계실 거고. 그쵸. 그러다 보고도 그럼 확률적으로 기존에 계신 멤버들이 좀 위에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위 팀과 아래 팀의 약간 갈리죠. 갈등으로 네.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럼 경영진의 얘기해봤자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조심스럽게 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컬리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이런 특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마켓컬리 얘기만 해도 지금 52분인데 이거 대표 얘기를 계속 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하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의 얘기를 하면 어쨌건 뭐 다른 서비스도 그렇지만 우리 여성 대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스여 13이라는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이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어떤 그런 일종의 뭐 행사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무튼 스여 13이라는 스타트업 여성들 일과 삶이라는 커뮤니티가 어쨌건 된다는 거는 스타트업에 다니는 여성들의 어떤 특이한 고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만의 갖고 있는 것들. 거기서 이제 봤던 분은 튜터링 만드셨던 최경희 공동대표 그분이 이제 현재는 마켓 디자이너스의 이제 인수합병 돼가지고 네. 되게 좋은 엑시트 사례인 거죠. M&A 되셔서 어쨌든 현재는 마켓 디자이너스의 이제 그 HR 담당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봤던 리더 중에 이분이 제일 멋있었어요. 약간 뭐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었고 뭐 어쨌건 저 사람도 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튜터링 사실 써본 적은 없지만 뭐 그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서울 언니들이라는 미얀마에다가 코스메틱 사업을 하고 있는 박세별 대표 뭐 LG 디스플레이 다니다가 뭐 아나운서 하다가 결혼하면서 뭐 시댁 부모님들이 미얀마에 오랫동안 사업하셨대요. 그래서 미얀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코스메틱 팔고 있다. 그래서 서울 시스터즈 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넉아웃이라는 새로운 짐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뭐 이세인 대표, 뭐 인순이 가수 인순이의 따님이시죠. 이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아까 우리 마켓컬리 얘기하면서 여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아니면 여자 대표가 좀 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신들이 생각한 꼭 뭐 남자 여자 나누는 거 자체가 뭐 젠더 감수성으로 뭔가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다수는 아니므로 그렇죠. 혹시라도 좀 이렇게 주목한다 아니면 저는 좀 나는 좀 인상적이다 하는 여성 대표들 혹시 있으신가요? 전 요새 그 항상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안다르. 안다르. 사장 거기 사장님. 예, 그 신혜련 대표님이 뭐 잘은 몰라요. 뭐 스토리도 많이 나온 게 없는데 그냥 봤을 때는 그런 레깅스 시장, 에슬레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솔직히 알 수 없는 그쪽 시장이죠. 종사자인 사람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치. 확 커졌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요가나 그런 평상복으로 많이 입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간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뉴스에 레깅스만 쳐봐도 뭐 입어도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도 이 시장을 맞아요. 개척하고 그쪽으로 또 마케팅비도 맞아. 엄청 세게 드라이브 걸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거의 다 외국 브랜드가 그 룰루레몬이나 룰루레몬. 이런 쪽이 엄청 맞아요. 강했죠. 뮬라 웨어 이런 거. 뭐요? 핑크라고 옛날에 브랜드. 트레이닝복. 근데 그 안다르는 말이 많은 게 실제로 그 여자 대표가 필라테스 강사는 아니었다라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근데 행보만 봐도 약간 거품이 껴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알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건 여자들이 즐기는 문화를 그걸 가지고 맞아요. 사업 아이템으로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지 안다르. 유사 업체라기보다 뭐 같이 시작할 수도 있고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업체들이 맞아요. 3파전 잭시믹스랑 뮬라웨어 이렇게 3파전으로 하고 있어서 그쪽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확 커질 것 같고 맞아요. 제 동생이라든지 주위 여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기존 것보다 가격도 싸고 제품도 잘 나왔다. 프로모션도 왜냐면 너무 잘하고. 룰레몬 이런 거는 엄청 비싸거든요. 너무 무슨 뭐 맞아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비싼데 여기는 뭐 2만 원, 3만 원이면 한 벌 사니까. 근데 또 이게 한 벌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벌 색깔별로 사고 또 뭐 타입별로 사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또 봄, 여름 네. 가격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요? 남자가 이해 그래요? 못한다. 이해 저도 이 얘기 듣고 이건 남자가 할 수 없다. 그렇죠. 느꼈습니다. 나 그냥 운동 반바지 맨날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안다르에 의해서 패션 쪽이 아무래도 좀 음.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전 생각나는 분은 이제 스타일쉐어의 윤자영 대표님이 스타일쉐어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패션 정보 공유. 정보 공유 플랫폼이고요. 뭐 네. 처음에는 OOTD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현재는 커머스에도 이제 다 확대를 해서
이제 물건들도 그러니까 옷들도 파는 그런 회사고 이제 거기에 대표님이 이제 윤자영 대표님.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뵌 적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세요. 어떤 측면에서? 되게 멋있으세요. 그렇군요. 저 우리 링고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윤자영 대표님. 패션 쪽에는 스타일 난다 김소희 그쵸. 대표가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많이 알지 않을까요? 뭐 스타트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쵸. 여성 대표가 이끄는 음. 엄청난 회사. 지금은 물러나셨죠? 지금도 내가 산업에 있을 하고 거예요. 계속 경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쉬엄쉬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CEO는 아마 안 하시고 네. 메이블 아니 아마 로레알의 크리에이터로 로레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거예요. 아. 내부에 제품 개발하고 이런 걸로. 그래서 그렇죠. 차타가 이제 패션 쪽 차타가 되게 재밌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이은 대표라고 여성 쇼핑몰 이은.com. 남성 쇼핑몰 이은.com. 근데 여성 쇼핑몰도 있고 남성 쇼핑몰도 있는데 여성인데 운영하는데 남성 쇼핑몰의 컨셉이 재밌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패션이라는 컨셉으로 그런 부분에 뭐 아마 근데 그 대표님은 너무 인플루언서 쪽에 더 그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제 여성문 대표님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돌봄이나 육아 맞습니다. 쪽이 좀 강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잘한다의 장서정 대표님이랑 네. 맘시터의 이제 정지혜 대표님 맞습니다. 꼽을 수 있는데 맘시터는 두 개가 이제 서비스가 비슷한데 이제 그쪽도 사실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맘시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어린 이제 아기들을 베이비들을 돌보는 쪽이고 잘한다는 아마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한 초등학교 정도 맞아요. 되는 친구들의 약간 돌봄 플러스 교육을 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네. 이쪽도 아마 다 여성분들이 대표님. 맞습니다. 그 잘한다 장서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캠퍼스의 캠퍼스 포 맘즈라고 네.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인큐베이팅 대신 뭐 아무튼 되게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구글 캠퍼스에서 캠퍼스 포 맘즈에서 잘 하고 있는 분이 잘한다가 있다. 뭐 이렇게 항상 홍보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구글 캠퍼스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1년 주기로 돌리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되는 게 캠퍼스 포 맘즈라고 맞아요. 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은 뭐 캠퍼는 좀 쏘쏘요. 그쵸. 사람들 잘하지만 어쨌건 약간 이렇게 특색 있는 맞아요. 다른 공유 오피스나 스팟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잘 딱 이제 엄마들 즉 이제 기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있고 그들끼리 어떤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얻고 거기서 제가 여기서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죄송한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립스틱 회사인데 이 립스틱을 결국에는 내 아이나 내 남자가 먹는 거잖아요. 나도 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유기농인가 되게 좋은 재료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되게 잘된 그 립스틱 회사가 있었는데 구글 캠퍼스 출신 그런 식으로 어쨌건 여성들이 이제 잘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좀 구글 캠퍼스에서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타코님은 혹시 율립 맞아요. 맞아요. 튤립을 연상시키게 하는 율립이라고 해서 맞아요. 저는 여성 대표님들 중에서 좀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패션 쪽이 아무래도 강세가 있고 저는 그 트라이문이라고 여성 맞춤 수제화 신발. 만드는 서비스 업체인데 거기 김사랑 대표님 어떤 측면에서 좀 뭐 저는 그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 지인이시구나.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김사랑 대표님 잠깐 뵀는데 그때도 그 몇 년 전이었는데도 되게 그 자신이 하시는 그 트라이문이라는 그 서비스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확고하셨고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4년 정도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제가 팔로우 하다 보니까 이제 피드가 한 번씩 올라오는데 되게 본인이 내고 있는 성취들 그다음에 트라이문이라는 어떤 기업이 내고 있는 성취들을 되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모습도 이 브랜드가 확장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약간 마케팅적인 터치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이분이 또 데이터도 잘 보셔서 뭐 데이터 직접 마케팅 하시는 맞아요. 것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고 해서 되게 멋있는 대표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발을
그 구두를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사면 사이즈가 잘 안 맞는다는 어떤 그 니즈를 맞을 때까지 바꿔주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처음에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굉장히 광고를 잘 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셔서 되게 뿌듯한 분이시네요. 또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님 얘기하신 분 혹시 어떤 분이? 제가 쓰긴 했는데 네. 아마 김슬아 대표님이랑 좀 이력이 비슷하시죠. 아, 그래요? 컨설팅 출신이시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으로 이제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님이 생각이 나고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 또 내려가면 이거는 뭐 여성이라서 잘할 것은 아니지만 클래스 101에 지금 대표가 울산에서 있는 고지현 대표로 알고 있고 또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해피문데이라고 유기농 생리대 정기 배송 서비스가 네. 있어요. 아직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저 처음 들었네요. 네, 거기도 약간 그 김도진 대표님이 본인의 어떤 불편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시작을 했고 이거 특이한 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뭔가 MOU가 터져가지고 중동 쪽에 약간 그럴 수도 수출, 있겠네요. 네. 하는 아니 쪽으로. 그 지금 얘기하셔서 어쨌건 여성들이 그냥 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생리대 시장인데 그 라엘이라고 친환경 그 생리대를 만든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 생리대라고 해서 미국의 아마존에 그 무슨 배지를 달았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건 터졌어. 그래가지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여기에 이제 이걸 만드신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로 해가지고 뭐 이거 또 마켓컬리에 라엘, 그러니까 생리대는 라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켓컬리에서 생리대를 파나? 이게 좀 사실 매칭이 그렇게 되는 카테고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페르소나가 여자다 보니까 마켓컬리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쨌건 생리대를 라엘만 팔고 있다. 근데 클래스 101 하니까 하비인더박스라고 거기도 여성 대표인데 그러고 보니 그 두 개 사이트도 어떻게 붙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클래스 101이나 하비인더박스 둘 다 뭔가 자기 개발이나 취미 개발, 취미 키트, 배송 그런 것들이 서비스라서. 조금 더 섬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리고 또 한 사이트가 하나 사이트 하나 서비스가 있는데 위 커넥트라고 그건 뭔가요? 뭐 카이스트 SMB 가정 나온 여성 대표가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네. 경단녀와 회사를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위커넥트. 이것도 여성 김미진 대표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도 어쩌면 또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고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건 또 여성 대표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스타트업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스타트업에도 되게 여성으로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진짜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본인들이 니즈가 있었던 부분에서 그 사업을 기획하시고 또 이제 확장하고 이렇게 해가는 모습이 있다. 네. 정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건 그래도 스타트업 여성 대표분들 중에 그래도 가장 독보적인 행보 아니면 제일 그래도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켓컬리 이슬아 대표님을 털면서 이와 함께 조금 이제 언급을 해봤는데요. 이거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다른 대표님이나 아니면 오늘 언급한 서비스들 중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달라.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여성 대표 얘기하면서 나왔던 뭐 스타일 쉐어 잘한다, 맘시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라 해야 되죠? 되게 이렇게 대표적인, 되게 알려진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죠.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클래스 101과 하비인더박스를 묶거나 좀 더 숨어있는 스타트업을 얘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더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할까요? 근데 그 듣다 보니까 예전에 잘한다 다니시는 분이랑 좀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위커넥트를 많이 쓴대요. 이게 다 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가 있는지 그렇죠. 혹은 서로의 고충을 있겠죠. 서로가 이제 그렇죠. 좀 이해해 주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그 수요와 공급이 또 거기서 네, 이루어지네요. 네, 네, 네. 좋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또 VC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VC가 남자들만의 세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VC에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정말 남자들의 어떤 그런 심사역분들 필드다. 왜냐면 VC 채용 자체가 뭐 공채로 뽑는 것도 아니고 좀 특이한 채용 네. 구조여가지고
그것도 힘들죠. 또 그러네요. 위에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기도 하고. 네. 아무튼 VC에서도 여자 파워가 여성분들의 파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를 뭐 저는 어쨌건 여성으로서 좀 응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뭐 여성 심사역분들이나 VC분도 계시긴 하죠. 그쵸. 꽤 계시죠. 네네. 꽤 계신데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남성성이 좀 강한 업계라는 맞아요. 인식이 좀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꼭 여성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성이 이용한 서비스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아니면 이제 한번 심사역 그죠? 요즘에 진짜 그런 거에 되게 그러니까 관심이 주심사. 가더라고요. 뭐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좀 잘 숨겨져 있는 스타트업 뭐 있을까 맨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이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뭐 마무리 해볼까요? 앞으로 마켓컬리 또는 여성 대표님들을 응원하는 한마디 여러분들 하면서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우리 군신님부터. 마켓컬리도 괜찮고요. 여성 대표도 괜찮고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 있죠. 상장사 중에 여성 임원이 없으면 벌금이 네. 부과되는 법안이 있는데 이것처럼 너무 어떤 한 남성만 있는 어떤 포지션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잘 공존하는 공존하는 사회를 그런 만들자. 영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자, 우리 공익 링고님. 광고야 뭐야? 이분이 요즘 자꾸 국회 가실 것 같아요. 청년 대표. 계속 뺏기시는데요? 저는 시의로 갈게요. 국회 말고 사건님이 시의회로.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자, 링컨님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 해주세요. 나 저는 부담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알아보면서 여성 대표님들 많잖아요. 제가 한 개봉한 지는 한 2, 3년 됐는데 인턴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서 여성 대표님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힘든 부분이 정말 많겠구나. 거기에서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뭐 그게 대표적인 얘기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식이 많다 보니까 저는 여성 대표님들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가정이나 뭐 이런 양립하기 쉽지 않은 구조에서. 자, 우리 저는 뭐 김슬아 대표님 마켓컬리 되게 뭐 요즘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되게 사업도 잘 되고 있으신 것 같고 물론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도 계속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깊게 연기는 못했지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게 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있고 했는데 어쨌든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보다는 그냥 대표로서의 그 외로움 대표는 맞아요. 힘들고 외롭고 고단 일이니까 꼭 원하시는 액션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있네요. 멋있다. 왜 이렇게 부담 가져요? 아니 저는 뭐 조금 다른 오늘 얘기 나온 건 아닌데 네. 이제 뭐 여성 대표 혹은 사회 여성분들의 진출에는 사실 가정에서의 도움이 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 내조가 아닌 외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영화 생각을 인터넷에서도 남편이 외조 네, 잘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뭘 하든 다 갈등이나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그래도 또 그럴 때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공익강 다 공익한 거예요? 아 노잼이야. 뭐죠? 다 이렇게 좋게 하려고 그래. 이러지 마요. 오글거리잖아요. 자, 그래서 마켓컬리 잘 이용하고 있는 저는 소비자로서 마켓컬리 어떤 품질적인 이슈나 어쨌건 또는 인력적인 이슈에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김슬아 대표님 죄송해요. 김슬아 대표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이외에 정말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 있지만 특히 오늘 이제 김슬아 대표를 필두로 했던 여성 대표님들 지치지 마시고 잘 하셔서 멋있는 모습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유닉도 있었네요. 유닉 유닉. 뉴스레터. 유닉. 또 뉴스레터를 저희가 또 한번 털어야 되거든요. 뉴스레터 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 퍼블리와 함께 유닉도 있었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코님 우리 후기 얘기 좀 많이 달아달라고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1에피 1 댓글 이벤트 하고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오늘 들으신 거 한번 후기 꼭 남겨주시고요. 네. 또 아까 방금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팟빵이나 네. 아니면 애플 팟캐스트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또 네이버 그
오디오 오디오 클립 꼭 다운 받아서 구독도 한번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